형사사건 피의자가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범죄 관련 증거물이나 도구 등에 관해서 수사관이 이런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듯이 경찰, 검찰이 누군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령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그 압수수색 대상지로 찾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영장에 물론 기재된 목록에 한해서 가능한 것인데 PC 하드라든지 휴대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압수해서 가져가서 포렌식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당연히 압수수색은 일단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범죄와 연관성 있는 물건이 피의자 사무실이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 압수수색이고, 압수수색 대상물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모든 데를 다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거는 영장을 이런 범위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해서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검토한 후 영장을 발부해주게 되는데요. 이후 경찰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거기 가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거기에 압수수색의 대상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피의자의 사무실 내에 있는 휴대폰, PC, 저장장치, 피의자의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요. 장부, 서류 등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하게 될 때 통상 그 대상 범위와 대상물은 개별 사건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이나 PC, USB, 하드디스크, 장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그 범위에 관해서 피의자에게 그 영장을 제시하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지,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 안 하고 영장에는 실제 휴대폰이랑 장부만 써 있는데 나중에 신체까지 주신다거나 다른 부분까지 다 뺏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진행하는 것이기에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우리 언제 압수수색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당연히 통보를 안 해줍니다. 따라서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가면 그때서야 이제 피의자께서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전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영장 제시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진행되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 조력권 그런 범위 내에서 변호사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가 거기 수사관들에게 지금 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에 같이 이제 입회를 할 것이니까 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면 통상적으로 기다려줍니다. 그게 몇 시간 뒤에 올 건데 아니면 오늘 못 오니까 이런 거는 허용이 사실 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에 오늘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니까 30분, 1시간 곧 올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는 주니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그러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급 사건이 많은 건 아닌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압수수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어쨌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그 범위가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색을 할 때 과연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대단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실제로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여기까지 하냐고 항의도 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럴 때 변호인이 항의한다고 해서 안 가져가진 않습니다. 사실 가져가서 나중에 실제 재판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뺏어간 증거에 효력이 없음을 부인해야지, 사실 그 당시에 항의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이거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과도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뺏어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의뢰인 중에는 옳은 것은 아닌데 짝퉁 물건을 계단위로 제작하고 수입하고 자기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명 상표들에 대해서, 명품에 대해서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쌓아두고 창고에 놓고 파시는 분이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짝퉁만 판매하시는 업자분은 아니셨고 대형 유통상이셔서 실제로 진품도 거기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품도 많고 가품이 섞여 있었던 건데 경찰에서 어떤 압수수색을 범위를 할 때
뭐 그런 거를 그분을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정식으로 수입해서 뭐 성장이 다 찍혀 있는 정식 수입품까지 다 뺏어 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목록 같은 걸 제시해서 이쪽은 실제 진품이고 이건 정식으로 수입한 루트를 받아서 통과는 받은 물품이니까 딴 걸 떠나서 이쪽은 정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가품분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정하라고 이렇게 뭐 범위에 대해서 조력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되고 불리한 자료를 일부러 숨겨서도 안 되겠으나 사실 언제든 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진행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유념하시고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